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당구장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당구가 안 쳐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마 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화제를 모은 글인데요. 남성들이 주로 즐기는 게임, 당구. 담배를 물고 게임을 하다가 담뱃불에 당구대가 상하는 일이 많을 정도로 당구장에선 흡연자가 많았습니다. 그런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자들의 불평이 하나둘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담뱃값의 인상만큼이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금연구역 확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3일 대한민국 당구장에 담배 연기가 사라집니다 라고 적힌 안내문구가 전국의 당구장에 걸렸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겁니다. 2018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엔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몇 안 되는 실내 흡연 가능 구역이었던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또 2018년 2월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시행돼서 아파트 실내에서 흡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 층간흡연은 층간소음 문제와 함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주민 불화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죠.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48건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신문고나 인터넷상에서도 불만이 쏟아지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남한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법으로 아파트 내 흡연을 금지하고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층간 간접 흡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나 경비원이 직접 점검에 나설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원이 직접 현장으로 가서 입주자가 담배를 피웠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금연을 공고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흡연자의 입장에서 살펴볼까요? 당구장에 이어 아파트까지 금연구역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흡연구역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흡연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17년 9월 기준 25만여 개 달합니다. 반면 실외 흡연시설은 불과 43곳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상 25만 개의 금연구역 외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며 세계보건기구와 보건복지부에서는 흡연시설을 금연정책에 역행하는 시설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작정 흡연시설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 담배 한 갑의 가격은 4,500원이고요. 그 중에 3,300원이 세금일 정도로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은 많습니다. 때문에 흡연자들은 세금을 내는 만큼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고요. 정부도 그만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런 꼴 저런 꼴 보기 싫으니 이참에 차라리 담배를 끊자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하죠. 어차피 건강에 해로운 담배 줄이거나 끊는 건 어떨까요? 새해 결심의 단골로 등장하는 금연, 당신의 목표가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옷과 음식, 그리고 집을 의식주, 그러니까 식이주라고 부르는데요. 현대인들에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전화뿐 아니라 컴퓨터와 결제 수단으로까지 쓰이는 똑똑한 필수품,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폰 시대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요.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만 6세 이상 국민의 85%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는 99%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요.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고 사용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시간 동안 돈을 적립해주는 앱까지 등장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을까요? 의식주 폰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짚어봅니다. 스마트폰은 일상을 바꿔놨습니다. 궁금한 것을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안내해주는 대중교통 정보부터 건강관리 같은 생활에 필요한 무궁무진한 애플리케이션이 쏟아지고 있어서 편리함도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이나 독서, 음악 감상에서 게임까지 여가 시간 활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현대인들에게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일상을 점령하며 나타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 1인당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3시간, 사용시간이 가장 긴 20대의 경우는 4시간 9분으로 조사됐는데요. 이건 평균에 불과하고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면 잠시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고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아예 손에 쥐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의존하다 보니 마치 연락이 온 듯 가짜 진동을 느끼는 유령 진동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령 진동 증후군을 불안증의 일종이라고 분석하는데요. 연락을 놓칠까 불안해서 가짜 진동을 느끼고 수시로 휴대전화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또 처음에는 착각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빈도가 높아지면 두통이나 수면장애 같은 심리적인 장애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신체 구석구석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다 보면 머리가 거북이처럼 구부정하게 앞으로 빠져서 근육과 인대, 관절이 손상되는 거죠. 심할 경우 목 디스크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 30대 목 디스크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거리에서는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걷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만 1년에 10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주요 도심에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이렇게 적힌 경고 표지판 250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널리 퍼지면서 새롭게 생겨난 풍경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마주 앉은 사람들끼리 대화는 나누지 않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곁에 있는 사람에겐 관심이 없고 스마트폰을 통해 저 너머에 있는 누군가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건데요. 스마트폰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도 만든 셈이 됐습니다. 의식주만큼이나 스마트폰이 중요해진 시대, 지나치지 않게 좀 적당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